윤 총장이 어제 이렇게 메시지를 낸 바 있었죠. 여기에 일선 검사들의 반응까지 오늘 취재가 됐습니다.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자, 윤 총장 검수완박 정면 반박, 검찰을 폐지하려는 시도,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다. 가진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 뚜벅뚜벅 제 길 걸으니 아예 포클레인을 끌어다가 길을 판에서 없애려 한다. 라고 정면 반박했죠.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 그런다고 될 일 아니다.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한다. 형사사법제도는 한번 잘못 디자인되면 국가 자체가 흔들리고 국민 전체가 고통받게 된다라고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윤 총장과 뜻을 같이 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성기봉 서울중앙지검 검사, 중수청은 일제강점기 특별고등경찰과 다를 바 없다.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추진했던 특별고등경찰을 지금 여권이 추진하는 거다라는 논리예요. 정경진 서울 남부지검 부장검사, 공안에서 수사해온 사건을 기소만 하는 중국의 인민검찰원, 앞에서는 일제, 뒤에서는 중국 공안. 박철환 안동지청장, 범죄 대응 능력에 커다란 공백이 초래된다. 그리고요, A 전직 검찰총장, 윤 총장 노골적반한테 인터뷰, 부적절한 측면도 있지만 오죽 답답했으면 저렇게까지 했을까 싶다. B 수도권 검찰청 간부, 검찰에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여론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윤 총장의 격정 인터뷰 이후에 지금 여권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 일종의 중수청, 소위 일제의 고등경찰이다, 중국 공안이다, 이런 격앙된 반발 여론이 검찰 내부에서 지금 실력으로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 개혁하라고 했지 검찰을 폐지하라고 하진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 목욕하고 나면 애기 낳았으니까 애기 목욕한 목욕물 버려야죠. 그런데 목욕물 버리다가 애까지 버리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학원에 광고를 하는 걸 쭉 보면 저자 직강이라고 광고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책을 쓴 사람이 강의를 하면 더 잘한다. 다시 말해서 수사를 한 사람이 기소를 맡아야 그래야지 결과가 좋다. 지금도 사실은 수사와 기소는 좀 분리가 되어 있어요. 검찰 내부에서는. 그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그 검사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수사한 검사가 그 공소 유지까지 다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 재판을 잘 다듬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김진욱 그 공수처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대형 사건의 경우에는 이런 그 수사 기소 분리가 공소 유지가 더 어려울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제가 입법례를 찾아봤더니 지금 여권에서 주장한 것과 좀 틀려요. 일본 형사소송법 제가 봤거든요. 예. 189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경찰이 이제 수사하는 걸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예. 191조에 검찰관은 우리나라로 지금 검사죠. 필요한 경우에 스스로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독일 형사소송법도 제가 찾아봤는데 독일 형사소송까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번역을 해보니까 검찰의 전반적인 수사권을 161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요.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경찰 기관을 통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 나라가 이제 프랑스 형사소송 찾아봤더니 프랑스가 그렇던데, 그러니까 검사는 공소 수행과 법률 적용만 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검사가 법원 소속이에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검사 역할을 하는 사람을 프랑스에서는 예심 판사라고 부르는데 이 예심 판사도 고등법원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지금 사법 체계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지금 프랑스의 이러한 그 제도를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윤 총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틀리지가 않거든요. 이게 형사사법체계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일반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 일들이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 미니멈 3년, 5년, 10년 이렇게 깊게 연구를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이걸 잘 가다듬어야지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일본,
독일, 프랑스 사례까지 직접 번역해서 공부해 왔는데 정혁진 변호사는 윤 총장의 지적이 맞다라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자, 일선 검사 정혁진 변호사뿐만 아니라 공수처장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여권의 방안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공수처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특수수사, 좀 대형 사건, 어려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건을 잘 모르는 공판부 검사가 들어가면 공소 유지가 어려울 수가 있다. 그래서 수사 기소 분리가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으십니다. 정말 수사를 해본 사람 아니면 모르는 것, 대응을 그 자리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수사 기소 분리도 이제 그런 면까지 생각해서 보완하면서 뭔가가 크게 바뀌는 와중에서 제일 아마 애로사항을 겪을 분들은 저는 국민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사 기소 분리하는 것 관련해서는 여전히 그 공소 유지에 좀 어려움이 취지가 보완이 필요하다. 이제 보완할 점이 있다는 거죠. 윤 총장의 이 공개 반박에 청와대는 우회적으로 경고를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윤 총장에게 소위 경고를 했다라는 의미가 풀이되고 있습니다.